1415년 10월 25일 프랑스 아젠쿠르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You will not be king. Nor have I sought it. That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will instead fall to your brother Thomas. He will lead my army against the newly treasonous Harry Percy. 이 싸움은 헨리 5세의 동생 토마스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웨일즈의 반란을 제압하던 도중에 전사하게 되었고, 그 뒤 영국의 왕 헨리 4세가 임종을 앞두게 되자 자연스럽게 헨리 5세에게 그 자리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5세는 한 번도 왕의 자리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모두가 고통받거나 죄 없는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죽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I will not allow this havoc to transpire. Come to see it stopped. This is my battle. If I have my way, there will be no battle. 아버지 헨리 4세가 왕이 되기 전 헨리 5세를 두고 타지로 귀향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헨리 5세는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어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술에 쪄들어 길에서 잠드는 헨리를 챙겨주는 건 지금은 은퇴한 기사 존 폴스타프 뿐이었죠. 헨리에게 존은 친구이자 동료, 그리고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존 폴스타프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존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어보신 많은 분들에게 존은 가장 불가사의하고 호감이 가는 인물이죠. 허풍쟁이의 거짓말쟁이이고 술 주정꾼이지만 타고난 전략가의 명예로운 기사이고, 저에게는 모든 희곡을 통틀어도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잉글랜드 국왕이 된 헨리가 꺼림칙했는지 프랑스의 왕이 잉글랜드의 왕을 살해하기 위해 암살자를 보냈지만 헨리는 자신을 조롱하는 프랑스를 이번에도 무시합니다. 점점 귀족들의 왕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헨리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와 전쟁을 선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As of this day, we at war with France. 그리고 자신의 오랜 친구 존 폴스타프를 자신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I wish to introduce to you a new marshal of our campaign, Sir John Falstaff. 군사를 이끌고 아젠쿠르에 도착한 헨리 왕의 앞에 엄청난 병력의 프랑스군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높은 곳을 점점하고 있고, 잉글랜드의 병사들은 오랜 기간 행군과 그동안의 전투로 인하여 질병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회군을 제안하는 기사들 모두가 패배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폴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내리는 비로 인하여 땅은 질퍽거리는 진흙탕이 될 거고, 무거운 트랜지셔널 아머를 입고 전투를 하면 분명 움직임이 둔해지고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기마병과 보병들이 진흙탕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무장을 한 선발대가 1차 진격을 하고 잉글랜드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장궁으로 멀리서 선제 공격을 가하면 잉글랜드를 얕보고 있는 프랑스군은 분명히 약이 올라 전원 돌격 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때 가볍게 무장한 병력들이 측면을 공격해 개싸움으로 몰고 간다는 전략입니다. 중세 전쟁은 이렇게 개전 때 양측 지휘관이 만나
항복을 권유하거나 선전포고를 한 뒤 전쟁이 시작됩니다. You and I fight one man on one man. We fight in our army's stead. Save your men. You save your own men. 헨리 왕은 프랑스 왕세자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Each and every one of you, England is you! And it is the space between you. Fight for that space! Fill that space! Make it tissue! Make it mass! Make it England! Make it England! Come then.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더 킹 헨리 5세는 고증이라는 부분에서는 만점을 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중세의 전투, 특히 트랜지셔널 아머의 백병전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런 거대하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정말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14세기 유럽은 사슬 체인을 입고 그 위에 판금을 두르는 형식의 갑옷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런 갑옷의 모습을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진 연출과 극중의 재미를 위해 시대 배경에 맞지 않은 갑옷들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런 고증이 작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표현을 하는 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헨리 왕이 측면에서 공격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사슬 갑옷만 걸친 가벼운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해리 퍼시와 1대1 대결을 할 때 그때 무장을 했던 모습과 비교해보면 무장의 차이가 한눈에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판금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는 중세시대에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당시 전쟁의 묘미는 백병전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백병전을 정말 사실적으로 연출했습니다. 화려한 진영과 검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병사들이 뒤엉켜 무장이 약한 겨드랑이나 턱밑을 공격하는 장면은 당시 전투를 지켜보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15세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약점이 되는 부위도 보완이 된 플레이트 아머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관절 부위가 자유롭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보완한 관절 부위를 리벳이 아닌 끈 등으로 묶어서 이런 관절의 움직임을 보완한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갑옷을 입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면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불편한 갑옷을 입고 잠자기 전에는 또 벗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는 이렇게 갑옷을 입고 벗는 것을 도와주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었죠. 어렸을 때 봤던 외화 중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휘관이 갑옷을 벗고 저녁을 먹으면 꼭 적들이 기습을 하는 징크스가 있어서 이 징크스를 이용해 적들을 끌어들여 함정에 빠뜨리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펼치던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시야가 정확하게 확보가 되지도 않는 이런 투구까지 쓰고 똑같은 판금 갑옷을 입고 뒤엉켜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누구인지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게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갑옷에 도색을 해서 구분을 하면 쉬웠겠지만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기에 이런 식으로 갑옷에 가문의 문양이나 무늬가 들어간 천을 함께 착용하여 피하 식별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사람의 이 모양으로 보면 당시 프랑스의 계급 중 하나인 오클레앙 공작의 군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년전쟁 때 전투에 참여한 가문이 한둘이 아닐 테고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갑옷이 디자인된 것도 아닌 각자 개성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되어 있어서 한눈에 직관적으로 적과 아군이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피하 식별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투에서도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잉글랜드로부터 보급을 위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공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투석기를 이용하는 장면, 그리고 당시 잉글랜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장궁을 이용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돌격을 준비하는 기마병들 머리 위로 비가 내리듯 화살이 쏟아지고 많은 병사들이 말에서 떨어지고
판금을 뚫고 화살이 들어가는 병사들도 보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정말 많은데요. 당시에 장궁이 강력하고 압도적인 사거리를 자랑한 것은 맞지만 이 장궁으로 판금을 뚫고 피해를 입힐 수 있냐 없냐는 아직까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요즘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가 중세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우실 만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처럼 엄청난 전쟁신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공 헨리 5세의 내적인 고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를 통해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더욱 비중 있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젊은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기를 보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헨리 5세를 연기한 티모시 샬라메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왕세자를 연기한 로버트 패티슨의 대표작을 많은 분들이 트와일라이트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굿타임이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배우가 연기파라는 저의 의견에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왕자의 게임에서 톰 앤 바라테온을 연기한 딘 찰스 체프먼이 헨리의 동생 토마스로 나옵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조연으로만 나오는 게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알고 보면 재미있는 한 가지를 말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잉글랜드의 왕을 연기한 티모시 샬라메의 국적이 프랑스죠. 그리고 프랑스 왕세자를 연기한 로버트 패티슨의 국적은 영국입니다. 영화에서 어눌하게 프랑스어를 하는 헨리의 모습과 어눌하게 영국 발음으로 영어를 하는 루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어퍼컷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